안녕하십니까. 카니보 다이어트 5분 요약 영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은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도 절대로 비만해지지 않습니다. 먹이가 풍부한데 왜 뚱뚱해지지 않을까요? 원래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원래 먹어야 되는 것을 먹었을 때 저절로 건강해질 수 있다. 저절로 포만감도 관리될 수 있고 적당히 먹을 줄 알게 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곡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고기 약간 먹으면서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게 맞는 동물일까요? 우리는 사냥꾼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물건을 강력하고 정확하게 던지는 능력, 오랫동안 달리는 능력 등,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위산 농도를 가진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1.5의 pH를 가지고 있죠. 독수리나 하이에나 정도의 아주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살균이나 또는 단백질 소화에 특화된 위산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포 형태 연구에서 보면 지방세포 크기가 작고 조밀할수록 육식동물이었는데 인류는 조사된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작고 조밀한 지방세포 크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3만 년 전 질소동위원소 농축 비교인데요. 질소동위원소가 많이 농축돼 있었을수록 고기를 많이 먹었다. 또는 어떤 풀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다.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들 중에 가장 높은 농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에서 가장 높은 질소동위원소 농축을 가지고 있었던 동물 바로 휴먼입니다. 충치의 발병은 우리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충치가 발견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농경이 정말 우리한테 맞는 식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쇠퇴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뇌의 크기도 작아지고 뼈도 더 헝그러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쇠퇴가 있었습니다. 고기 먹으면 좀 나쁘지 않냐? 고기가 대장암의 원인이 아니냐? 한국은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또는 2위 이렇게 최고 순위를 달성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고기 많이 먹습니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대장암 1위를 해야 됩니까? 대장암은 푸소박테리움이라는 이 세균이랑 인과성이 밝혀진 병인데 푸소박테리움은 알칼리 환경에서 잘 자라고 알칼리 환경으로 만드는 것은 녹황색 채소들, 이 녹황색 채소들을 먹었을 때 장이 알칼리성이 되고 푸소박테리움이 번성하고 대장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인과성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팔레오 메디시나 같은 카니보 식사를 이용한 식단만으로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는데 이 팔레오 메디시나는 교모세포종 같은 이 뇌암을 가장 오랫동안 생존시킨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팔레오 메디시나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species, one diet. 한 개의 종은 하나의 적합식을 가진다. 인류의 적합식이 뭘까요? 체질에 따라 다르고 대륙에 따라 다르고 인종에 따라 달라야 될까요? 아닙니다. 고양이들처럼 사자들처럼 한 종이라면 한 가지 적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시죠? 콜레스테롤 관련해서는 닥터3 채널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LDL 관련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위험하다, LDL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겠죠? 다 들어보시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판단해보세요. 고기 먹으면은 비타민은, 미네랄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동물성 음식에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활성형의 형태로 소화흡수가 더 잘 되는 형태로 들어있고 콩이나 브로콜리나 이런 식물들과 달리 소화나 이런 흡수를 막는 항영양소들도 거의 없죠. 그리고 영양 밀도를 따지면 동물성 음식이 훨씬 더 많은 영양들이 밀도 높게 그리고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이렇게 밀도 높게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녹황색 채소들이 밀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녹황색 채소들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항영양소들 때문에 실질 이용률은 아주 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적게 먹고 칼로리는 적게 먹고 하지만 영양은 충분히 동물성 음식으로 그런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육식 다이어트 효능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 보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위장 증상, 정신과적 증상까지 많은 개선을 가져왔는데 겪어본 사람들이 만약에 주변에 계신다면 꼭 물어보세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이거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정도의 결정적인 변화들이 생깁니다. 식물은 착하고 좋은 거고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될까요? 식물도 자원봉사자 아니거든요.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화학전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초식동물은 그 생화학전에서 해독 전문가로 활동하고 육식동물은 사냥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죠. 진화해 온 거죠. 인간은 뭘까요? 인간이 해독 전문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 항영양소의 대장으로 옥살산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바늘 모양으로 결정을 이룹니다.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절대로 해독되지 않고 배출될 때까지 끊임없이 몸 안에서 염증을 만들고 미네랄을 흡수하고 고갈시킵니다. 같은 질량당 독성이 성면보다도 강력한 그런 물질입니다. 미네랄 흡수를 막는 피트산을 섭취하게 되면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같은 양의 굴을 먹는데도 미네랄 흡수, 특히 이 아연 같은 것의 흡수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렉틴, 뭐 아토피라든지 류머티즘이라든지 이런 뭐 갑상선 질환들, 그리고 뭐 콩가루나 두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몸 안에 가지고 있는 호르몬보다 더 많은 양의 여성 호르몬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콩은 자기 새끼를 먹는 이 동물들의 수컷을 불임으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섭취한 농약 성분의 99.99%는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저절로 천연적으로 만들어낸 천연 성분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99.99%는. 그리고 식이섬유는 줄일수록 만성 변비 환자들의 증상들이 개선되어 가다가 제로 식이섬유 식사를 줬을 때는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비타민C는, 엽산은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육류만 먹고도 건강했던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몽골이라든지 이누이트라든지 이런 여러 부족들이 육류만 먹고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결병도 신선한 고기를 통해서 치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소를 키우면, 소를 먹게 되면 우리가 뭐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건 아닌가. 소의 메탄가스 배출량은 과장됐습니다. 잘못된 그 자료 인용으로 인해서 많은 그 오해들이 지금까지 쌓여왔습니다. 소는 이 정도의 그 농사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의 메탄을 배출을 하네요. 뭐 그럼 자연습지도 메탄을 배출하고 변론도 메탄을 이 정도로 배출하는데 그럼 뭐 자연습지 없어야 되고 변론도 없어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자연적인 탄소의 순환 과정입니다. 우리 지구는 풀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이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진화를 해온 그런 생태계인데 여기서 갑자기 초식동물을 제거하면 그냥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풀도 소의 도움을 받으면서 탄소를 고정하고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을 많이 소비하지 않냐? 그 소를 키우는 땅에 내리는 모든 빗물을 다 계산한 거예요. 너무 과장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음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가축이고 반추동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키워지는 가축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인류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용해서 고기를 만들어내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소를 키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공장식은 당연히 안 되고 단순 방목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에서 원래 소가 이동하던 것처럼 몰고 다니면서 풀의 생장을 촉진하면서 탄소도 고정하면서 소고기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됩니다. 현대농업은 표토의 그 영양분을 급속도로 유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O는 앞으로 60년의 수확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생태계에 친화적으로 보입니까? 여기 죽을 동물이 아무도 없게 만드는 땅에서 생산하는 이 곡물이 정말 친생명적입니까? 가장 영향력 있었던 테드 강의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 생태학자 앨런 세이버리의 강의를 보시면 반추동물을 이용해서 소와 양을 이용해서 이런 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풀과 땅은 초식동물과 함께 진화해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초원의 절반에서 재생농업을 하게 되면 먹여 살리는 동시에 산업화 이전으로 탄소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계산에 의하면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인은 흡연도 줄이고 있고 알코올 섭취량도 뭐 멈추거나 줄였고 운동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포화지방도 유지하고 줄이고 콜레스테롤, 나트륨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음식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비만율은 이렇게 폭증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음식에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어떤 음식이 우리를 그렇게 비만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슷한 기울기가 있습니까? 요거밖에 없죠.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100년 전에 없던 음식이기 때문에 무한대 %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식물성 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지방산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는 자연에서는 먹을 수 없는 기름이에요. 이걸 독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악취를 제거하고 표백을 하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 지 100년이 됐습니다. 우리 팽배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1950년대 엔셀키스의 지질가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방이 살을 찌게 하고 심혈관을 막는다. 콜레스테롤이 막 혈관 막는다. 근거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근거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는데 점점 사람들이 진실에 대해서 뭐 숨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숨겨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2019년 미국 당뇨협회는 저탄고 지식을 인정을 했고 미 심장학회지도 포화지방의 무해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미 농무부가 80년대에 제안했던 이 푸드 피라미드 보세요. 여기 곡물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데 이거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고 넘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니보어를 통해서 삶을 바꾸고 몸을 바꾸고 건강을 바꿨던 사람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면서 뭐 간이나 노른자, 버터, 백미 정도 좀
독소가 좀 적은 식물들을 먹는 거예요. 소금,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을 먹는 겁니다. 고기만 먹는 식사를 카니보어 식단이라고 하고 채소를 먹더라도 곡물을 먹더라도 독성을 최대한 줄이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전통적인 지혜를 받아들여서 뭐 발효를 하거나 발화를 시키거나 숙성을 시키고 등등의 처리를 해서 먹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래식단이라고 하는 건데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우리 사자들에게 진짜 음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한 채널들입니다. 닥터3, 프리미티브, 그리고 육식고등학교입니다. 육식고등학교 1시간짜리 영상을 5분으로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